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유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혼란의 삼국지로 들어가는 시기이고 황제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당시에 활약했던 영웅 호걸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제11의 황제 영제의 첫 번째 황후는 송씨이고 두 번째 황후는 천민 출신의 하씨입니다. 하씨는 궁녀로 입궁한 후 황제의 눈에 띄어 승진한 경우이죠. 송씨는 성격이 온순하고 황제에게 순종했지만 하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송씨가 죽고 하씨가 영제의 장남이 되는 유변을 낳았습니다. 유변 이전의 황태자들이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유변이 장남이 되어 훗날 제13대 황제인 소제가 됩니다. 귀한 아들을 얻은 영제는 하씨를 귀인으로 책봉하며 총애했고 그녀의 오빠 하진을 중요 요직에 등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제는 호색한이어서 수많은 궁녀들을 품었고 그중 오간 중랑장 왕포의 손녀 왕미인도 총애했습니다. 왕미인은 영제의 차남 유협을 낳았는데 유협이 바로 후한의 제14대이자 마지막 황제가 되는 헌제입니다. 하왕후는 왕미인의 출산 소식을 듣고 유협이 유변의 황제 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왕미인을 이뻐하자 하왕후는 왕미인을 독살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제는 대노하여 하왕후를 폐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하왕후는 이미 조정에 큰 권력을 가진 환관들을 포섭해 두었고 그들의 만류로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제는 유협마저도 하왕후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친모인 동태후에게 유협의 양육을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유협은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동후라고도 부릅니다. 황건의 난에서 하진이 군공을 세우자 하왕후는 유변을 태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제는 경박한 유변보다는 보다 똑부러진 유협을 태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권이 하진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관들도 하왕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자를 지목하지 못한 채 189년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변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제13대 소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폐위되거나 꼭두각시 황제로 있다가 요절하는 경우 소제라고 하는데요. 후한 제7대 황제 유의도 그런 이유로 소제라고 부릅니다. 영제가 사망하기 전에 차남 유협을 기른 동태후는 유협을 태자로 삼으라고 여러 번 충고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권력투쟁이 소제의 어머니 하태후와 동태후, 즉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번졌습니다. 결과는 하진과 환관을 거느린 며느리였고 동태후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하태후의 전력으로 봐서 동태후 역시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정의 실권은 하태후의 오빠 하진의 차지가 되었는데 그가 서원 8교위의 수장격인 건성마저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 조조를 비롯한 서원 8교위가 하진의 수하가 되었는데 그중 중궁교위 원소가 하진에게 십상시를 제거해야 천하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하였습니다. 하진은 원소의 의견에 동의하고 환관제도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환관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하태후가 이에 결사반대하였습니다. 하태후의 반대로 일단 한 발 물러난 하진은 동탁을 비롯한 장수들을 낙양으로 불러 모아 하태후를 압박하기로 하고 진군을 요청했습니다. 하태후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지만 원소는 하진에게 환관을 그대로 돌아가게 두어서는 안 되고 모두 죽여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끝내 원소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환관들의 역모에 속아 하진이 거꾸로 상반감 거목의 칼에 숨졌습니다. 그러자 하진의 피살 소식에 그의 부하들이 황궁을 포위했고 원소는 그 구실로 환관 2천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3일천하로 끝난 십상시의 난의 개략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십상시들 중에서 살아남은 장량, 당규 등은 난리통에 황제 소제와 진류왕 유협을 데리고 낙양 북쪽의 북망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한편 동탁은 낙양으로 진군하며
황궁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소재지를 수소문한 끝에 소재가 낙양 근처 북망산의 피신해 있음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탁은 이곳에서 유병과 유협의 신변을 확보한 후 낙양으로 입성했습니다. 소재 뒤에는 하태우가 있어 권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고 유협을 즉위시키려 했습니다. 원소가 이에 반대했지만 황제의 신변이 동탁의 소나기에 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진 동탁에게 밀려 도망쳤고 기주로 가서 동탁 토벌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동탁은 조조를 등용하려 하였는데 조조 역시 고향으로 도망쳐서 가재를 털어 군사를 모은 후 역시 동탁 토벌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동탁 토벌군을 관동군이라고 하고 관동군 수장은 원소가 부장은 조조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탁은 자신의 계획대로 소재를 폐위하고 8살 난 유협을 제14대 황제로 즉위시켰습니다. 이후 하태우는 동탁의 손에 죽었고 동탁의 부하들은 낙양을 약탈했습니다. 동탁의 만행에 전국의 군웅이 들끓었고 동탁을 타도하여 유변을 포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동탁은 유변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울러 이런 학살로 낙양의 민심이 자신에게서 떠났음을 알아차린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하였고 이때 낙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장안으로 천도했지만 동탁은 자신의 신변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양자 여포에게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왕윤과 상의하여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가는 중에 동탁을 죽여버렸습니다. 동탁 제거에 큰 공을 세운 여포와 그를 꿰어 동탁을 죽이게 했던 왕윤이 헌제로부터 중요 관직을 하사받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윤은 동탁의 잔당을 소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동탁의 부하 이각과 곽사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성을 포위했습니다. 장안성을 지키는 여포와의 대결에서 장안성 수비대 일부가 투항하는 바람에 여포가 패배하였고 여포는 남양으로 내려가서 원술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이제 권력은 이각과 곽사에게 넘어갔는데 권력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둘 사이도 벌어졌고 그 와중에 서로 헌제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헌제가 이각과 곽사 양측 모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양봉, 동승 등의 장수들의 호위 속에 195년 12월 황하를 건너 안읍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듬해 헌제는 폐허가 된 동도 낙양으로 돌아갔는데 이 무렵 산동의 조조는 이 일대를 평정하며 명성이 높았습니다. 허현에 주둔하던 조조는 헌제가 낙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순욱의 조언을 들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중랑장 조홍을 파견하였습니다. 훗날 조조 역시도 낙양으로 입성하여 황제의 신변을 확보하였는데 낙양에는 군웅들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 황제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현으로 데리고 돌아갔고 이때부터 조조는 어명을 근거로 반대파를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중원에서 조조와 쌍벽을 이루던 원소가 중원의 패권을 두고 관도 전투를 벌이는 것이지요. 조조가 이 관도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훗날 화북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도 전투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헌제의 첫 번째 황후는 복황후였는데 그녀는 조조에 의해서 유폐되어 사망했습니다. 대신 조조의 세 딸, 즉 조절, 조헌, 조화가 헌제의 비빈이 되었는데 그중 조절이 헌제의 두 번째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장인이 된 조조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고 조정의 핵심 삼공 관직을 폐지한 후 승상부를 설치하여 208년 스스로 승상이 되었습니다. 이해에 적벽대전이 일어난 것인데 뜻밖에도 조조가 패배함에 따라 전국 통일이 실패하고 천하가 삼분되었습니다. 그 밖에 211년 조조의 아들 조비는 오관 중랑장이 되어 자기의 부하들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3년에는 조조가 위공에 척봉되어 기주 10개군이 봉토가 되었으며 이때 참배불명, 입조불추, 검리상전의 예우가 주어졌습니다. 참배불명은 황제를 만날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입조불추는 조정에 들어갈 때 종종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것, 검리상전은 검과 군화를 신고 어전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동탁도 가지고 있었던 권리였지요. 216년에 조조는 위공에서 위왕이 되었고 이때 조조는 3번이나 사양하는 상서를 올린 후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조조는 더 이상 황제에게 고할 때 신을 칭하지 않았고
조칙을 받을 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이 요임금의 인여를 취한 것과 같이 조절을 황후에 앉혀서 선양의 준비도 끝났겠다. 이제 황제에 오르기만 하면 되었는데 황제 등극을 코앞에 두고 조조가 220년 65세의 나이로 낙양에서 병사했습니다. 조조가 사망하자 헌제는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비 역시 아버지와 같은 실력자였고 그는 처음부터 아예 헌제를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비는 부하들의 간청으로 3번 거절하는 의식을 행한 후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위나라의 초대 황제 문제입니다. 조조는 문제로부터 무제로 추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건국 4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 문제 조비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유협을 죽이지 않고 사냥공으로 책봉하였습니다. 비록 천자에서 공으로 신분이 하락했지만 유협은 위 문제의 배려로 문제의 딸을 맞이하여 조비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협은 위 명제 시기인 234년에 5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동탁이 황제 유변의 신분을 확보하려 하였을 적부터 황제보다 더 나은 군주의 싹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어리석은 군주는 아니었지요. 다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웅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